지금의 공정률은 거의 한 4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초를 치고 골조가 완성된 거를 저희가 50%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은 골조가 끝난다고 하니까 거의 50%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고양이를 같이 반려묘를 하나 같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실 밑에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고양이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부 계단 밑에 고양이 집을 하나 이제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 이렇게 창이 크게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와이드한 창이 있어서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쪽에 들어온 곳이 이제 방문이 되는 거고, 이쪽에 뚫려 있는 곳이 이제 드레스룸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이제 장이 들어가서 옷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있어서 이제 옷 같은 데 죽먹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씻을 수 있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문이 포켓도어로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좌변기가 있고 이쪽에 세면기가 있는 그런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와이드한 이제 거실창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TV가 붙고 이쪽에 이제 쇼파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거실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서 여기서 뭔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주방이라서 이제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 또 와이드한 또 창문이 있어서 채광이 바로 비치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또 포켓도어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벽이 되고 벽 속으로 문이 들어가는 포켓도어를 열면 이쪽에 이제 세탁기와 김치냉장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뒷문 나갈 수 있는 그런 개구부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에 이제 큰 방이고요. 여기도 창이 엄청나게 큰 게, 대체적으로 이 집의 특징은 창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쪽에 이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이 공간이 이렇게 남은 곳은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같은 느낌의 장이 D자로 들어가는 이제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런 곳들이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사실은 이게 지금 막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창이 있어서 여기 나가면 이쪽에 이제 테라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작은 테라스가 되고 지붕 있는 테라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난간이 있어서 바깥을 경치를 구경하거나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화장실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제 방이 또 하나 이제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2층 천정이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붕 석가래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 이제 하늘이 이제 뻥 뚫려 있지만, 여기도 이제 천정 이제 실링과 그 다음에 래프터가 석가래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으로서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화재라는 것도 이제 종류가 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이 나고 꺼지는 거 있고, 그다음에 불이 정말 커가지고서 완전 다 타버리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센 불이 나면 당연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고, 약한 불이 났었을 때는 오히려 탄소막이 형성이 돼서 안에까지 타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보통 집에서 불이 난다,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 불이 나거든요, 똑같이. 불이 나는데 어디에서 불이 나느냐? 골조에서 불이 붙어서 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집안에 있는 이불, 커튼 이런 데서부터 불이 붙어갖고서 안에서 이제 버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불을 끌 수 있으면 좋지만 어찌됐거나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불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불이 나서 탈출해야 되는 것들은 콘크리트 주택이나 목조 주택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몇 분 안에 탈출해야 되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800도 온도에 엄청나게 센 불이에요. 엄청나게 센 불이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석고를 2장을 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800도에서 30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800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예, 반대로 똑같은 800도에서 콘크리트 주택은 어떠냐? 콘크리트 주택은 철근이 녹는 온도예요. 철근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철근이 녹으면 콘크리트 골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은 온도에서 만약에 살아남아 있다면 위험한 거는 콘크리트 더 위험하다. 강도 면에서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가 강도가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걸 이제 라멘 구조라고 그래요. 일체화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디선가 작용을 하게 되면 가장 약한 곳으로 힘이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곳부터 파괴가 시작되거나 크랙이 가기 시작돼요. 예. 근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플랫폼 구조로 전부 다 나눠져 있는 이 형식의 이제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힘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요. 전체적으로 퍼져요. 지진이라도 흔들흔들하고 서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목조주택이면, 콘크리트는 흔들흔들하다 어디 부러지거나 말 그대로 그 필로티 같은데 기둥 같은 거 부러지면 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진에는 오히려 더 낫고 태풍에도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집이 날아갈 정도가 된다면요, 당연히 무거운 콘크리트가 좋지만 어찌됐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도 어디 한 군데가 막 하중 때문에 어디 크랙이 가서 어디 한 군데 취약한 부분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이 돌아가면서 자빠져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옆타중이고 위타중이고 다 퍼지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다가 집이 날아갈 정도면 날아가고요. 날아갈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흔들흔들 하다가 제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목재라는 것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습기와 병충해 약하다는 거예요. 습기와 병충해 약하다. 근데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약하진 않지만 습기에는 똑같이 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는 이제 이 자체가 처음에 이제 알칼리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랜 풍화, 바람과 비와 맞게 되면은 얘가 점점 알칼리 성분을 잃다 보면은 중성화가 돼가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철근까지 이제 물이 침투하게 되면 철근이 이제 부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철근이 부식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녹이 나서 산화가 되다 보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콘크리트가 점점 크랙이 더 커지는 거예요. 크랙이 커지면 물이 더 많이 침투를 해요. 물이 더 많이 침투하면은 점점 시멘트가 약해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들이, 콘크리트 주택들이 30년, 40년 정도 되면은 단시화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목조주택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목조에 대한 그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사찰이나 절, 그 다음에 경복궁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목조예요. 몇백 년이 가도 그대로 서 있거든요. 예. 유럽 쪽에 가더라도 이런 경량 목조주택을 보면은 드라큘라 백작이 살던 그런 집들도 전부 다 목조주택으로 돼서 몇백 년을 가고 있는 집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습기 들어와서 잘 마르면, 통풍이 잘 되면은 이 나무는 건조가 잘 되면 될수록, 함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강도가 엄청 강해져요. 엄청 강해지고, 그 다음에 유기질이지만 무기질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목들, 정말 톱으로도 잘 안 쓸리는 그런 고목들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공예도 하고 뭐 하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은 썩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된 나무들은. 그래서 집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튼튼한 것이 목조주택이다. 그래서 100년 또는 20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목조주택이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주택은 100년, 200년 원래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방수 처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못 갑니다. 만약에 방수 처리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주택이 왜 방수 처리를 안 하느냐? 비를 맞아도 스몄다가 말랐다 하고 집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새로 지은 집들은 비가 안 새. 근데 20, 30년 지난 아파트들은 또는 집들은 물이 새기 시작하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쓸어요. 그거는 이제 다 이제 골조에 대한 수명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왜 방수를 철저히 해야 되느냐? 그만큼 비에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수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눈에 보여요. 비가 바로 들어와요. 바로 비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방수를 철저히 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수명으로 따진다면 목주택이 훨씬 더 말 그대로 길고, 그 다음에 그 강성으로 따진다면은 당연히 처음에 강성은 콘크리트가 좋지만,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내가 말 그대로 뭐 맨날 와갖고서 뭐 망치로 집을 때리는 거 아닌 이상은 목주택에서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벽이 전부 다 이제 그 목재로 어느 정도 간격을 뚝 놓고서 세워져 있던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스터드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셋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셋기둥 사이에 나중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집안에 대한 이제 그 열기라든가 냉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합판이나 속고를 2장을 붙이게 돼 있어요. 예, 2장을 붙이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바탕이 완료가 되죠. 바탕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도배를 바르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내부는. 예. 바닥은 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난방,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을 하잖아요. 바닥에다가 이제 난방 그 설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멘트로 그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몰탈로 이제 한번 이제 바닥 미장을 싹 해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마루 마감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끝나게 되는 거고, 화장실은 타일로 하면 끝나게 되는 거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합판을 치고 있는데요. 합판 치고 나서 투수방수지라는 이제 그 종이로 이제 투수방수지가 말 그대로 고어텍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방수는 되면서 습기는 나가는 거예요. 습기는 나가기 때문에 증기는 나가는 거예요, 증기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습기는 내보내고 외부에 있는 그 물은, 수분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감재, 예를 들어서 뭐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스타코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그 세라믹 사이딩이든 파벽을 붙이던 그런 어떤 다른 마감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지붕도 지붕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지붕 자재도 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차 이제 완성돼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앞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찌개하고 동태탕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동태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맛집인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매입식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이 몰딩, 이 천정과 벽 사이에 있는 몰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했었던 이제 크라운 몰딩이라고 해서 이제 모양이 약간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크라운 몰딩이에요. 여기는 약간 보니까 약간 뭐 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문이 이렇게 있어요. 집밥을 하는 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 있는 방 같은 어떤 그런 문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고즈넉하니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 나무로 된 느낌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이제 나무는 아니고요. 이제 나무 모양의 이제 판넬로 되어 있는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면 옆에는 전부 다 그 루바, 그 목재 루바로 다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진짜 나무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이죠. 예,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좀 이제 얼큰한 이런 또 동태탕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저도 현장에서 옛날에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육류가 들어간 뭐 제육볶음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네요. 울산에서 이 현장에서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제가 기초부터 마음까지 개손 안 간 게 하나도 없이 하고 나온 현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 밥을 먹으러 가려면 편도로 40분을 걸려요. 차 타고. 그러니까는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려면 그냥 2시간 그냥 깨져서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 아침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식당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나가서 근처 마트에서 컵밥을 박스로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계란을 그 말 그대로 2판 정도 사다 놓고 나서 컵밥에 이제 그 밥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계란을 2개를 깨요. 2-3개를 깨서 막 휘 저은 다음에 그 채로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분, 5분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그 위에서는 뭐가 돼 있냐면은 계란찜이 돼 있어요. 계란찜이 돼 있고
그 밥에다가 그거를 같이 섞어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2달 반, 석 달 먹었는데 몸매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했지만 예, 정말 슬림하게 변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그렇게 안 먹어서 많이 뚱뚱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먹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나요. 이거를 이제 건축에 이제 비유를 한다면 하이브리드다. 이 하이브리드 공법이라는 것, 2가지 공법 이상을 쓰는 공법을 얘기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와 목주택 이런 것처럼 뭔가 구성물이 빠지지 않은 듯한 뭔가 모든 게 다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예.